안녕하세요. 해공어정입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오늘 투자자님들에게 대왕고래 실패보다 더 큰 것 몰려온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응 전략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자, 2월 7일 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왕고래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투자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높은 가격에 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더 큰 것이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로는요,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화성밸브, 동양철관 등이 있죠. 오늘 다 동반 급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님들이 앞서서 이렇게 급등할 때 당시에 가장 호재가 됐었던 내용은 바로 뭐죠? 투자자님들 지금 한국가스공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속 터지겠지만, 일단은 누가 이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었나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여기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라고 해서 엄청난 규모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뭐 과장이라면 또 과장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실패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군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24년도 6월이죠. 동해 심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서 석유와 가스 매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뜨겁게 불타오른 건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죠. 약 한 100%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른 이후에 주가는 최근까지도 좀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출렁출렁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한 5만 원대 이상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본전이 오지 못한 상황이고,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가 4만 원대에서 5만 원 사이에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통상부, 그쵸? 이쪽에서도 사실은 탐사 결과에 대해서 가스 징후가 일부 확인됐다 그러면서 약간 그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됐었죠.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업성이 좀 부족하고 프로젝트 초기부터 약간 지나치게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판이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사와 뉴스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투자자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바로 액트지오죠. 실제로 여기 우리 대왕고래 탐사와 관련돼서 자문업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뢰를 잃은 게 바로 뭐죠? 액트지오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잖아요. 바로 뭡니까? 액트지오는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제성을 액트지오만큼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이거 잘 될 거다, 그쵸? 우드사이드하고는 정반대의 내용들을 말씀을 이쪽에서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액트지오에 대해서 내용들이 밝혀지니까 뭐였죠? 1인 기업이었고 사무실조차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죠. 이거 뭐야,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들인데 라고 언론에 내용들이 뿌려져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세계 최대 석유 개발회사 호주 기업이죠.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이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작은 회사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큰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뭐 세금 체납 문제도 있었고요, 이 기업은. 그래서 부실업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부분들이 실제 정부에서 얼마나 검증을 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운영비 차원에서 40억 원 규모를 또 지급한 사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책임론을 피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액트지오가 40억 원을 지금 먹튀한 거 아니냐. 어. 왜냐면 세금 체납까지 하는 기업이었으니까. 그쵸? 오히려 40억 원을 먹고 도망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속 터질 노릇입니다. 정부가 주가 띄우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담한 거 아니야? 저 윤석열 너희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야? 왜냐면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 분위기로 지금 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액트지오와 결탁해서 주가 띄우기 작업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억 배럴의 매장 가능성이 일단은 너무 부풀려졌고 또 허황된 내용들로 지금 알려지면서 실제 탐사 결과는 너무 실망스럽게 나왔고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타단기로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도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검증 절차를 잘 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로 또 이어졌는지가, 이런 부분들이 조사 대상으로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지금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왕고래 이번 실패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수사 물망, 수사 대상으로 이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 이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는 수사 대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 대상의 물망에 오를 수 있다.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 정도 되는 시기 또는 교체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가스공사가 또는 그 외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일부 올라올 때 투자 여러분들이 비중 현금 확보를 잘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금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상어라고 해서 이거 내용도 좀 내용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울릉분지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마귀상어에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41억 배럴 이상의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다라고 언론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왕고래 사례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냥 마냥 그냥 여기에 가스가 매장돼 있지 않겠어? 또는 석유가 나오지 않겠어? 라는 이런 기대감보다는요, 이런 기대감, 마냥 기대감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리스크,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터뜨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혹시 투자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귀에 홀려서 너무 혹해서 잘못 투자했을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상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절대 이와 관련돼서 흔들리지 마시고 한국가스공사 그러면 또 다시 급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투자 여러분들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 또는 정부 책임론 등등 해서 주가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투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과거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을요. 일단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분들. 네, 매매하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손에 노란할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우리 한국전력 투자자분들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전력 한번 보시죠. 한국전력 어떻습니까, 투자자분들? 이거 이 정부의 정책 변경 때문에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던 기업이 이렇게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회복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거진 몇 년입니까? 거진 9년, 10년 차 아닙니까?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정부가 바뀌어서 이거 한국전력이고 뭐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그만큼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기업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투자자분들, 자, 한국가스공사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투자자분들이 매매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정부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기업들은 특히 매매하는 게 좋지 않다.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배당 보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는 배당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성도 없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절대 매매하지 마셔라.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가스공사는요. 우리 39,000원 정도를 중요한 핵심 지지와 저항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39,000원 영역까지 올라온다면 투자자분들 절대적으로 비중을 줄이도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39,000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35,000원,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기 전의 가격인 35,000원대 또는 37,000원대 이상 가격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큰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9,000원 이상에서 내가 물려 있어서 손해가 크다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한국가스공사도 추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벌이를 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과거에 우리 여기 주가를 좀 돌이켜 보면요,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다가도 또 시간 벌면 또 반등 나왔다가 또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하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하락했잖아요. 또 반등 나올 겁니다, 투자자분들.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반등 나올 때 투자자분들이 내가 여기가 본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투자자분들이 최소한 감내할 수 있는 정도 또는 본전 이상에서는 최대한 빠져나오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4만원 이상 또는 뭐 5만원대 이상에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본전 찾겠다라고 하시다가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냥 대왕고래 그냥 이 시추금 하다가 그냥 실패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향후에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대왕고래 사태로 또 이어지지는 않을지 저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투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섣불리 저점 매수하겠다 또는 여기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나는 분할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나는 큰 수익 먹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차하면 우리 한국가스공사 과거에 대왕고래 이슈가 있었던 이전 가격 수준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격은 대략 한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인데요. 이 가격 수준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절대 이 종목에 막 물타기 하거나 신규 매수 단타하거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